2011년 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21번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입니다. 내부 고장 검출 나오면, 특히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 나오면 무조건 비율차동 개전기입니다.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2번 승합기에 의하여 V2에서 VH로 승합할 때, 그러니까 이건 낮은 전압이고 이건 높은 전압이에요. 2차 전격 전압 E, 자기 용량 W인 단상 승합기가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거 암기하는 겁니다. 전격 전압분의 높은 전압 곱하기 자기 용량.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3번 페란티 효과의 발생 원인. 페란티 효과는 보내주는 전압, 송전단 전압보다 받는 전압,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선로의 정적 용량, C 성분 때문에 이 페란티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 꼭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자, 24번 전자 계산기에 의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지정값은? 슬랙 모선 나오면 모선의 전압의 크기와 전압의 위상각을 지정해 주기 위한 값이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조류 방정식이라고 송전에 필요한 요소를 계산할 때 쓰이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모선의 전압의 크기와 위상각을 지정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번 공장이나 빌딩에서 전압을 220V에서 380V로 승합하여 사용할 때 이 승합의 이유는, 전압을 승합하는 이유는 전력 손실의 경감에 있습니다. 답은 전력 손실의 경감이에요. 26번 직류 2선식 대비 전선 한 가닥당 송전 전력이 최대가 되는 송전 방식은 3상 3선식입니다. 이게 직류 2선식 기준으로 했을 때 3상 3선식의 한 가닥 송전 전력이 직류 2선식보다 115.5%가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3상 3선식 3번입니다.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3번인데요. 직접 접지 방식은 지락 전류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개전기 동작이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전류가 약하면 개전기가 감지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8번 송전단 전압 3300V, 길이 3km인 고압 상상 배전선에서 수전단 전압을 3150V로 유지하려고 한다. 부하 전력이 1000kW, 역률이 0.8이며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이때 적당한 경동선의 굵기는? 이거 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복잡하죠? 이건 그냥 암기하고 가자고요. 답은 2번 115 스퀘어 115mm 제곱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해설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해설 좀 해드릴게요. 여기 전압 강하 E가 루트 3 IR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부하 전력이 P는 루트 3 VR 수전단 전압의 전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R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전압 강하가 이렇게 나왔냐면은 부하 전력에서 이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I를 빼고 다 넘겨야겠죠. 그래서 I는 루트 3 VR 코사인 세타 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 강하 요 I 부분에 얘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강하 E는 루트 3 곱하기 I죠. I 요거. 루트 3 VR 코사인 세타 분의 P를 넣고요. 요거 남았죠. 곱하기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 약분되고요. 루트 3 약분돼서 남은 건 VR 분의 P 곱하기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R 분의 P 곱하기 R. R이 로 A분의 L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그 전선의 단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면적 A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를 이 안에다가 다 넣어서 공학용 계산기 때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푸실 거예요. 이거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는 문제로 할게요. 자, 다음 문제. 29번 회전 속도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유량에 가감하는 것은? 유량을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수력 발전기에서 나오는데 회전 속도를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유량을 가감하는 장치를 조속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출문제에서도 이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29번은 4번입니다. SF6 가스 차단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F6는 무색, 색이 없고 냄새도 없고 무독성입니다. 해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3번에서 SF6 가스를 이용한 것으로 독성이 있으므로 취급에 유의해야 한다고 써있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1번 증기압, 증기 온도 및 진공도가 일정한 경우 추기할 때는 추기하지 않을 때보다 단위 발전량당 증기 소비량과 연료 소비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 문제만 읽어도 어렵죠. 그러니까 추기란 말이 증기를 추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증기를 추출하게 되면, 빼내게 되면 증기 소비량은 많아지겠죠. 근데 이게 빼낸 것을 연료를 대체해서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의 소비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증기 소비량은 증가하고 연료 소비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2번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로 거리가 먼 것은, 방호장치라는 것은 이상전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어하고 보호하는 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피레기, 뇌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서지 흡수기도 마찬가지고요. 가공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방전 코일이라는 것은 콘덴서에 축전된 잔류전하를 방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방호장치로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방전 코일 2번입니다. 33번 삼상 154kV 송전선의 일반 회로동수 A가 0.9, B는 150, C는 J 0.9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D는 0.9301 때 무부하 시 송전단에 154kV를 가했을 때 수전단 전압은 몇 kV인가? 그러니까 받는 전압은 몇 kV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4단자 정수에서 삼상일 때 송전단 전압은 공식이 A 수전단 전압 더하기 루트 3 B 수전단 전류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부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전단에서 우리가 받는 쪽에서 부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전단 전류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 VS A 수전단 전압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VS는 송전단 전압입니다. 보내주는 전압. 그래서 얘를 수전단 전압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A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은 A분의 송전단 전압. 문제에서 A는 0.9, 송전단 전압 154kV죠. 그래서 기본 단위인 볼트로 환산하면 154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에다 놓고 때리면 171.11 곱하기 10의 3승 볼트. 근데 얘를 킬로볼트로 환산해 주면 얘가 없어지면서 단위에 킬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4번 파동 임피던스는 405민 가공선로에 파동 임피던스가 55민 케이블을 접속하였다. 이때 가공전선로 이원이 80kV인 전압파가 들어왔다면 접속점에서의 전압에 투갑하는 약 몇 kV가 되겠는가? 이 얘기는 파동 임피던스가 405민 가공전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동 임피던스가 55민 케이블을 접속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속했는데 가공전선로에 이쪽으로 80kV인 전압파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접속점에서 이 케이블 쪽으로 투과하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그게 몇 킬로볼트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공식이에요. 투과파 전압. 이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자, Z2. Z2 접속한 케이블의 파동 임피던스죠. 그래서 Z2 50 넣어주고요. Z1 가공전선로의 파동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400 넣어주고 Z2 50 넣어준 다음에 E1 80kV라고 했죠. 그래서 80kV를 볼트 단위로 환산을 하면 10의 3승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계산기 놓고 때리면 17.8kV 10의 3V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킬로볼트 단위로 바꿔주면 10의 3승 없애주고 단위에 킬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요 80 곱하기 10의 3승 요 볼트 단위로 안 쓰고 그냥 킬로볼트 단위로 써도 되는데 여러분 계산할 때 버릇을 그렇게 들이지 마시고요. 이런 단위가 나오면 기본 단위로 우선 변환한 후에 계산하고 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로 변환해주는 이런 버릇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실기시험 갔었을 때 이게 안 돼 있으면 단위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투과파 전압 구하는 공식 이거 알아두시고요. 하나씩 넣어가면서 계산하시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피상전력 PkVA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부하를 역률 100%로 개선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몇 kV인가? 이 문제를 삼각함수로 설명을 좀 드리면 피상전력은 요 직각삼각형의 요 빗변 부분이 되고요.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여기 높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역률이 100%면 요 부분이 0이 돼요. 그래서 부하 역률 100%로 계산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을 구하면 그냥 이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예, 이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 크기 어떻게 구할까요? 사인 세타는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는 P분의 Q가 되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Q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Q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 P를 넘겨주면 되죠. Q와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P 사인 세타 Q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여기서 삼각함수 공식인데요. 사인 세타는 여기 적어놨죠. 네.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넣어주면 답을 찾을 수 있죠. 여기다가 얘를 넣어준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피상전력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36번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그림과 같이 이 차폐선을 설치하며 각선 사이의 상호 임피던스를 Z12, Z1S, Z2S라고 하고 차폐선 자기 임피던스를 ZS를 할 때 저감계수를 나타낸 식은 전력선이 통신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차폐선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 차폐선의 자기 임피던스를 ZS라고 할 때 저감계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요거 여러분 풀으실 건가요? 이 그림 나오면 이렇게 생긴 거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암기예요. 이것도 암기하고 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 저압 뱅킹이 뭐냐면 고압선이 이렇게 가고 우리가 여기 지나가는 전기를 사용하려면 전압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여기 변압기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변압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저압으로 변성한 후에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저압 뱅킹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고압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 저압 요 선들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저압 뱅킹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은 경부하시 변압기 이용 효율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나머지 1, 2, 3번 한번 읽어보시면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의 장점을 알 수 있겠죠. 우선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건 요 4번 요거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경부하시의 변압기 이용 효율이 좋고 나쁜 게 없이 무관한 겁니다. 38번 가스 냉각형 원자로에 이용되는 연료 및 냉각제는 이것도 암기 문제죠. 천연 우라늄과 이산화탄소를 가스 냉각형 원자로의 연료와 냉각제로 사용합니다. 다중 접지 계통에 사용되는 재폐로 기능. 이 재폐로 기능이 뭐냐면 한번 차단했다가 다시 열어줬다가 또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런 기능을 갖는 일종의 차단기로서 과부하 또는 고장 전류가 흐르면 순시 동작하고 일정 시간 후에는 자동적으로 재폐로 하는 보호기기는 답은 리클로저인데요. 리클로저가 뭐냐면 선로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선로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얘가 그거를 딱 감지하고 한번 딱 끊습니다. 끊었다가 이 문제가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 후에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후에 다시 감지를 했는데 정상이다 하면 그때 이제 이어주고요. 다시 감지했는데 그 이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선로를 끊어줍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설정 시간 후에 다시 얘를 연결해줘요. 그리고선 정상이면 그냥 통전이 되는 거고요. 정상이 아니다 또 하면 또 끊어줍니다. 이거를 설정한 2회, 3회 설정한 대로 하다가 이 설정한 3회가 지나가면 완전히 영구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하는 애가 리클로저라는 애입니다. 40번 전력선에 영상전류가 흐를 때 통신선로에 발생하는 유도장애는 영상전류라고 했습니다. 영상전류에 의한 유도장애는 전자유도장애고요. 영상전압에 의한 유도장애는 정전유도장애입니다. 이거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문제 엄청 많이 나오니까요.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답은 4번 전자유도장애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